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우리 한국도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간접적으로 K9 자주포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1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아미 레코그니션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우리 한국에서 도입하는 K9 자주포를 총 24문 도입함으로써 이제 퇴역하는 M109A3 GN 자주포 20문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K9 자주포가 직접 러시아군 포병과 전차들을 타격하며 도움을 준다면 우리 입장에서 또 한만의 실전 운용 사례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더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더불어 M109 자주포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운용 중인 K55 자주포와 거의 유사하기에 M109A3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살펴본다면 우리 군의 K55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듯한데요.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M109A3 자주포는 155mm 포탄을 사용하는데 이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90문을 지원하는 M777 견인 곡사포의 탄약 18만 4천 발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탄약도 걱정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더 많은 유럽과 미국의 군사 지원이 동부 전선으로의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M109 계열 자주포는 1963년 전 세계 20여 개국에 4,000대 이상이 생산되어 수출된 서방 측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세계 자주포의 표준이라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노르웨이가 우리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20문의 M109A3 GN 자주포는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M109A3의 독일형인 M109A3G 자주포의 노르웨이군 사양을 지칭하는 제식 명칭입니다. 이 자주포는 오래전에 등장해 현재까지 무수히 많은 개량을 거쳐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M109G 자주포의 경우 소동 육군이 장비한 M109 자주포의 주퇴 복자기 등을 개량하고 사거리를 18km 정도로 연장했으며 그 외에도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환하고 연막탄 발사기 등을 추가해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수명을 연장한 모델로 포신을 독일의 라인메탈제 39구 경장 포신으로 교체, 포탑 후부에는 22발들이 포탄 경납구를 증설한 것이 M109A3G 자주포인데요. 이 자주포는 긴 포신을 장착해 사거리가 24.7km 수준으로 연장되었으며 서방의 M109A2 자주포와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스 블리드라 불리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M109A3G 자주포는 약 30km의 사거리까지 포탄을 쏠 수 있으므로 러시아 포병들과 다연장 로켓, 기갑 부대들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현재 노르웨이군은 24문의 M109A3 GN 자주포 24문을 운용 중인데요. 이 중에서 2007년 현대화시킨 14문을 제외한 나머지 10문 그리고 치장 물자로 보관 중인 42문 중 10문을 합쳐 총 20문의 M109A3 GN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보내고도 노르웨이에는 치장 물자로 보관 중인 M109A3 GN 자주포가 32문이 남기에 상황에 따라 이 32문의 M109A3 GN 자주포 또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K55 자주포 초기형들 또한 M109A2 자주포를 1985년부터 라이센스 생산한 것이기에 독일의 M109A3G 자주포, 노르웨이의 M109A3 GN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물론 K55 자주포의 경우 K9 자주포의 성능이 일부 반영된 데다 다른 개량이 더해졌지만 전체적인 성능은 3국의 자주포가 유사한 면모를 보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M109A3 GN 자주포 20문은 아무래도 K9 자주포에 비해 위력과 성능이 떨어지고 여러모로 운용하기도 어렵지만 단 한 대의 화력 자산이라도 더 필요한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러시아군의 전력을 넘어섰다고 해도 방어자 입장보다 공격자 입장이 불리한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개전 초기부터 방탄복은 물론 침낭, 방독면, 헬멧, M72A4, 로우 대전차 무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원조해 왔습니다. 패전 가능성 높은데도 승리의 날을 자축하는 러시아를 위해 준비된 세계 각국의 엄청난 무기 지원들. 러시아는 5월 9일을 자칭 승리의 날이라 부르며 퍼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조롱하는 무기 대여법 랜드리스 법안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에게 무제한의 무기 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랜드리스 법안에 대한 서명을 5월 9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이미 서명되어 법안이 실제 발효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제 러시아 승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5월 7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양국 간의 비공개 국방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벌써 2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미국에서 지원하는 M777 견인 곡사포의 운영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곧 미국의 M777 견인 곡사포 90문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포병대를 포격하거나 전차, 장갑차를 포격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과
함께 M777 견인 곡사포를 지원하는 캐나다의 경우 사정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려주는 엑스칼리버 포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더해 호주 또한 M777 견인 곡사포를 용문까지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총 100문의 M777 견인 곡사포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견인 곡사포로 채용될 수준인데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수많은 드론들로부터 알 수 있는 현장 정보가 큰 힘이 되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미 공군에서 맞춤 제작한 공격 드론인 피닉스 고스트 또한 돈바스 전장에서 작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우크라이나군 병사 20명가량이 이 공격 드론의 운용 훈련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독일에서도 최강 자주포 PZH-2000의 사용법을 다음 주부터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에게 훈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15문의 PZH-2000 자주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었죠.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한 개 대대분 이상의 PZH-2000 자주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해군의 함정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가 지미니 섬에서 세르나급 상륙정을 격파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와 더불어 현지 시각 5월 5일 오후 9시 43분 러시아 흑해함대 주력 함정 하나인 프리깃 어드미럴 마카로프함마저 우크라이나 측에서 쏜 자국산 넵튠 대함미사일에 피격되었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이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이 실제로 격침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는 한국 시각으로 5월 6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러시아 해군 함정 격침 전과를 10척에서 11척으로 늘렸고 몇 시간 뒤 영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은 배수량으로 보자면 앞서 격침된 러시아군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 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함미사일을 방어하는 계함방공 능력에 있어서는 모스크바 함보다 더 우수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은 모스크바 함보다 미사일 사거리는 짧을지라도 동시 대응 능력은 훨씬 뛰어난 데다 센서와 전투체계 등은 모두 신형 장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 함을 격침시키는데 복합적으로 사용했던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우크라이나군이 넵튠 미사일로 격침했다면 앞으로 다른 흑해함대 함정들마저 우크라이나군의 대함미사일 공격에 의해 격침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현재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이 흑해함대의 거점인 세바스토폴에 귀향했다는 사진이 올라왔지만 이전의 모습을 다른 각도로 찍은 조작 사진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정보에 의하면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에서 지원한 브림스톤 대함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지 시각 5월 1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미국에서 공여받은 M270 MLRS와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다나 자주포, 지자나 자주포, M113 장갑차 등 많은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폴란드에서는 총 300대에 달하는 T-72 계열 전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코 또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등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의 전차들이 지원되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더욱 힘을 받을 예정인데요. 사실상 이제는 무기 대여법이 통과될 경우 최강의 서방제 전차 중 하나로 불리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비롯해 F-16 전투기, F-18 전투기 같은 무기들도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 흐름에 힘입어 우리가 유럽에 수출한 K9 자주포 또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어 러시아군에게 K9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게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